네, 반갑습니다. 대이업 양선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종목 바로 이마트라는 기업입니다. 이 이마트는요, 2024년 새로운 기반으로 다시 한번 이제 발돋움을 시작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여지는 국내 대형마트 1위 업체이죠. 네, 11년도에 6월 기존 신세계 백화점 부분과 그 이마트 부분 중 이마트 부분이 기업 분할되면서 재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무단히 지나갈 수 있나?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희망퇴직과 쓱닷컴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서 실적과 그리고 주가 상승에는 어떠한 이동, 어떠한 움직임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전반적인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한지 이 여부 또한 오늘 살펴보는 시간, 그래서 전반적인 이마트의 사업 전망이 어떤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 인한 이마트의 하반기 주가의 흐름 어떨지 그 또한 차트 보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마트의 매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주요 품목들인데요. 식품, 의류 등 상품 수수료 및 임대료 수입 등을 하고 있는 뭐 이마트나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지마켓과 W컨셉, 스타필드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구성의 그 비중이 굉장히 큰 매출 형태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의 매출 개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마트는요, 1분기 연결순 매출액이 7조 원 다다를 만큼 7조 206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는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 상승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하회한 부분이 있지만요. 매출액 외에 영업이익 면에서 살펴보시면 471억 원으로 흑자 전환,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45%의 성장률 보여줬습니다. 시장 전망치 또한요,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22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측정이 됐었는데 큰 폭으로 상회를 하면서 471억 원으로 108%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그리고 당기순이익 또한 당기순이익에선 전년 동기 대비 1000% 상승 보여주면서 실적 개선의 발판을 만들고 있고 요즘 계속 2분기, 3분기로 올라가면서 나아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요, 3분기를 더욱더 기대해 볼 만하다는 이 시점으로 3분기를 잡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과 비용 효율화, 사업부의 전략적 재배치를 통해서 팬더먼탈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3분기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고정비가 증가하고 희망퇴직에 따른 일시적인 비용 증가가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이러한 펀더먼트 이제 효과가 3분기부터 증가하는 그 효과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분하다. 이로써 향후 실적 개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변수라는 점에서 기업 가치 회복은 막지 못할 것으로 오히려 3분기를 더욱더 집중해봐라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아직 이른 시점이지만 3분기에 대한 개선을 점치고 또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유 중에요. 몇 가지로는 지난해 신세계 건설 대손 충당금에 대한 일회성 비용과 희망퇴직 그리고 점포 스크랩에 따른 효율화 1분기 실적에서 보여준 기초 체력의 개선된 밤, 그리고 이마트 24의 비효율적 점포 정리로 인한 효과, 그리고 온라인 사업 후에 점적폭이 축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요,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은 2분기에 다분히 해소가 되면서 3분기 실적이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정치로는요.
1,114억 정도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42%, 약 41.9%로 43%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시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2분기 희망퇴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아직은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적 개선은 이루어질 수 있는 3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해서는 아무도 막지 못할 만큼 커질 수 있다라고 이마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부담됐던 부분이 이런 희망퇴직 부분과, 그리고 쓱닷컴의 사업부의 주주 간 계약 사항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로 이슈화가 됐었죠. 잠재적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던 쓱닷컴의 사업부 주주 간 계약 사항이 이제 최고 법률적 문제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았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면모가 좀 보여졌었죠. 하지만 6월 4일 공시를 통해서 A가 투자한 지분을 이제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신세계 그룹이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마무리됨에 따라서 관련 리스크 해소는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로 인한 우려감의 해소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는 좋은 점만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요, 대형마트 규제가 완화되면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게 법안이 폐기되고 그러면 희망가를 부르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29일 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21대 국회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 배송을 허용하고 의무 휴업일,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을 추진했으나 21대 국회가 이제 5월 말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막을 내릴 계획이었기 때문에요. 이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하락을 보여줬고, 더욱더 걱정이 많이 끼치면서 우려감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점차 해소되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희망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오전 0시부터 새벽 시간대 영업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의무 휴업일도 이제 주말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2회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날 문을 닫았었죠. 하지만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이에 당사자와 합의를 거칠 경우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법이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기는 시행됐지만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전날 토요일날 찾아가거나 첫째 주, 그리고 이제 셋째 주에 더욱더 대형마트로 몰리는 이런 현상이 더 있었죠. 그래서 전통시장을 찾기보다는 소비자의 편의가 감소했고, 또한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오프라인 업계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서요. 처음에는 서울 서초구와 그리고 동대문구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둘째, 셋째 주 수요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시행들은 다른 지점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대형마트의 활성화가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는 오는 7월 중에는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정이 돼 있어서요. 이러한 점도 긍정적으로 앞으로의 활성화에 따른 긍정적인 방안이, 그리고 그런 계속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활성화가 되고요. 여름에는, 예전에는 제가 5월 5일 날 어린이날 요즘 애들은 어디 가고 싶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트가 많이 뽑혔다고 들을 정도로 마트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곳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마트 스타필드는 여름에 더욱더 피난처죠.
피서지죠. 피서지로도 많이 불려질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마트의 활성화가 여름에 쪼끔 더 일어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하반기 실적은 현재보다 나아질 수 있으며, 이마트에 대한 우려감도 2 분기에 다소 해소가 되고 리스크가 해결되면서 3 분기 실적이 쪼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차트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차트 살펴보시면 주르륵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 아직은 저평가 구간을 넘어서 더욱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주가의 하향 움직임 보여지고 있는데, 마트 국회가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을 때도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떨어지면서 우려감 나오는 부분에서 더욱더 물량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 분기를 넘어서 3 분기로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계속해서 저점을, 이제 최저점을 기록해 가고 있는 요 시점에서 반등 구간은 더욱더 넓게 넓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이마트가 쪼금이라도 반등해서 물량 확보를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고 실적 개선 면에서 더욱더 크게 나타나 준다면요. 이러한 부분에서 그 요 시점에서 반등되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오히려 더 많다라는 점으로 좀 해석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더 바닥으로 가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2 분기, 3 분기에 점차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마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2 분기보다 3 분기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과 우려감이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결되는 부분, 그리고 대형마트의 더욱더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 하반기, 이러한 기대성을 조금 더 가져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마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드릴 거고, 다음에도 더 이슈, 그리고 추가되는 이슈나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투자하실 땐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마트와 비롯한 많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